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보면 이게 결국은 나, 정당, 공화국 이 3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철학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 나라고 하면은 이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 및 그런 개인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화국이라고요. 나와 공화국.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그런 공화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만드는 조직이 정당이에요. 나, 정당, 공화국. 이게 이 삼각형이라고 이게. 세 축이에요. 근데 기본은 나예요. 기본은 나라고요. 근데 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산업혁명 이제 뭐 미국과 유럽을 기준으로 한 250년 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시장이 넓혀져 가고 분업이 고도화된다고요. 분업이 고도화되면 하루 종일 어떤 특정 업무만 하다가 지쳐서 퇴근을 해요. 자기는 그 특정 업무만 봐. 나사 깎는 거. 그럼 세상은 나사를 깎는 것과 나사 깎는 게 아닌 일 둘로 갈려버려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엮여져 있고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랑 점점 더 멀어져 가. 소통도 의미가 없어져요. 의사들 모아놔 보세요. 전부 의료 얘기만 해. 정말 이게 장가 갈 때 혹은 뭐 시집 갈 때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의사로만 쫙 돼 있는 집안이다. 소외감 느껴요. 소외감. 처갓집 혹은 시댁 사람들 모이면 의사로만 돼 있으면 그냥 밥 먹고서 의사 얘기만 해. 하루 종일. 근데 이건 그래도 의료 얘기는 고급지잖아요. 그건 낫지. 나사 깎는 사람들끼리 모여보세요. 소통이 붕괴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로 보면. 의미그물이 붕괴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로 보면. 그러면 인생이 뭔지 세상이 뭔지 결국 못 보는 그런 아주 좁은 관점을 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가 무력화되고 나가 원자화되고 나가 무도덕해진다고요. castrated, atomized, amoral ego가 돼요. 이걸 문제를 누가 제기했냐면 위대한 사회사상가인 에밀 듀르킹이 한 120년 전쯤에 얘기한 겁니다. 130년 전쯤에.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사회에 있어서의 노동의 분업이라는 대표작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겨냥은 뭘 겨냥한 거냐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겨냥했어요. 야, 니들 뭐 평등 얘기해? 평등하면 분업이 극복된다고? 마르크스가 그런 비슷한 말 했거든. 웃기지 말어. 분업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분업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거야. 이 분업이 고도화되면 근데 문제가 심각해. 이 문제가 뭐냐? 이게 소통이 깨지고 의미구물망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무력화된 원자화된 무도덕한 그런 이고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라고. 이 문제야. 이거는 결국은 분업의 고도화가 소통과 의미그물을 깨고 소통과 의미그물이 깨지니까 인간이 그냥 쫌뽀가 되고 이 문제야. 이거는. 에밀 듀르켄도 답은 못 냈어요. 단지 그래도 사회가 유지되려면 전문 지식인들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윤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는 유지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프로페셔널 에틱, 전문직의 직업윤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사회가 억지로 유지된 거예요. 200년 동안. 이 분업 고도화 그러면서 소통, 붕괴, 의미그물 붕괴 속에서 사회를 유지를 시키려니까 뭐가 발달했냐.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거예요. 신문,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다음엔 흑백 TV, 그 다음에 영화, 칼라 TV, 마지막에는 1980년대에 나온 거 비디오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겉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 보니까 개인화된 소통 수단으로 보이잖아요. 천만에요. DVD 플레이어 처음에 비디오 플레이어 제일 처음에 쓴 게 뭐였냐면 아직도 드라마를 본방사수하십니까? 급하신 일 있을 때 혹은 다른 거 하실 때 그 드라마 비디오로 녹화하셨다가 편하실 때 보십시오. 그게 비디오의 셀링 포인트였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뭐 할리우드 거 쏟아져 나오고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는 뭐야? 할리우드와 방송사가 만든 콘텐츠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 보면 내가 편한 시간대에 본다라는 의미에서 개인화된 미디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건 역시 매스미디어 혹은 미디어 파워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 파워 모노폴리 MPM이 만든 콘텐츠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이러한 미디어 파워 독점체가 만들어낸 가짜 소통에 의해서 간신히 가짜 통합을 이뤄서 공화국이 아니라 무늬만 공화국, 진짜 공화국이 아니라 절차 공화국. 진짜 공화국이라는 건 살아있는 개인들, 정말 빠릿빠릿하고 날이 서 있는 깨어있는 그런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들의 공화국이 아니라 개개 풀려있는 소통과 의미구물이 붕괴해서 개개 풀려있는, 그래서 매스미디어 혹은 미디어 파워 독점체가 세뇌하고 주입하는 관념에 의해서 그저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별 큰 사고 안 치고 이뤄서 만들어가는 세상, 그런 체제, 그게 무늬만 공화국이죠. Procedural Republic. 그게 무늬만 공화국, 절차 공화국입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최근까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엎고 드디어 인디비듀얼, 개인이 정말로 살아있는 개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불과 10여 년 전에. 이거 무시무시한 수단입니다. 이거가요, 미디어 파워의 절대평등을 뜻해요. 이거가 생기는 순간 백모가 조선일보 방 회장님만큼이나 파워 있는 인간이에요. 미디어 파워에서. 백모 세뇌 탈출 1시간짜리 15,000명이 봐요. 조선일보 사설, 엊그저께 제가 김대중 사설, 김대중 오피니언 칼럼 얘기 들었지만 김대중의 이름 걸은 오피니언 칼럼도 그거 원고지 한 10장짜리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 거, 그거 제가 보기에는 5,000조에 못 올라가요. 그거. 왜냐면 사설이 1,000조회가 못 가거든요. 조선일보가. 그러면 5,000 곱하기 5 하면은 김대중의 오피니언 칼럼에 들어간 총 시간은 25,000 분이에요. 저는 60분짜리로 15,000명이야. 저는 90만 분이야. 저의 미디어 파워가 김대중 오피니언 칼럼보다 센 거예요. 훨씬 센 거예요. 훨씬 센 겁니다. 이제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제 조회수 뭐 땅콩이지 요만하지. 저보다 예를 들어서 유재일 이만큼 높고 박상호 대표 이만큼 높고 유재일 대표도 이만큼 높고 뭐 다 엄청나게 높잖아요. 가로세로는 저만큼 높고 훨씬 미디어 파워가 센 거죠. 단지 저는 그 고급진 지식층 혹은 자기 스스로 학벌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회수로는 짐작하지 못할 정도의 미디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희 시청자님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농담 삼아서 말하면, 야, 진짜 우리 이제 공산사회 된 거야. 진짜 빨갱이 사회 된 거야. 진짜 공산사회야. 미디어 파워 공산주의야. 완전한 절대평등이야. 제가 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뺏어오고 싶냐. 교회 저는 안 다닙니다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왜 같이도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걸 커뮤니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커뮤니티라 그러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커뮤니즘하고 같은 그 말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어원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커뮤니즘이. 커뮤를 이루고 살자. 공동체를 이루고 살자. 아, 얼마나 좋아. 근데 공동체가 평등해졌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맞는 말이네. 뭐 달콤한 말이잖아요. 오케이? 평등. 너 뭐에 대해서 평등해지고 싶어? 너 키에 대해서 평등해지고 싶냐? 에이, 그건 안 되죠. 그거 자르고 뭐 이렇게 느리고 이러면 사람 죽잖아요. 키 아니죠.
체중에 대해서 평등해지고 싶냐? 아,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럼 뭐에 대해서 평등해지고 싶어? 저 재산이 좀 평등해졌으면 좋겠는데. 야, 근데 말이야. 네 호주머니는 돈보다 너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아, 그게 뭐예요? 미디어 파워야, 미디어 파워. 인간은 상징과 소통의 동물이거든. 상징과 소통에 관한 힘에 있어서 너랑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무슨 텔레비전 앵커, 터커 칼슨 미국에. 뭐 한국의 손머시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면, 네가 언제든지 뜨기만 하면 그거 한 방에 깰 수 있다면, 너 그거 진짜 평등이라고 생각 안 하냐? 돈이야 있다 왔다가도 가고 없다가도 가고, 뭐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웬만큼 살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건 그러네. 미디어 파워 평등이 정말 중요하네. 야, 한마디 더 해줄까? 너 불과 말이야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 1800, 150, 170년 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 글 읽을 줄 알면 어떻게 했는지 아냐? 대부분의 노예주들이 흑인들 글 읽는 거 반대했어. 아주 착한 사람 빼곤. 글 읽을 줄 알면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입에다가 엽통에서 쓰는 그 동그란 납탄환 그거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에 머리를 헝겊으로 꽝꽝 묶어 한 상태에서 그래 손발 묶거나 그리고 한 이틀 놔두면 사람 반 죽고 여기다 턱관절 다 작살나거든. 그런 흉악한 걸 했어. 미디어 파워는 그렇게 중요해. 옛날에 말이지 그 고대 이집트의 신정 제국에서는 글을 읽고 표현한다라는 건 정말 그건 어마무시한 거였어. 그 사람들은. 그 중국에서도 그렇잖아. 고전 한문을 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거였어 옛날엔. 지금은 네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들고 미디어 파워에서 절대 평등을 이룬 거야. 이거 무시무시한 거 아니야? 야, 이거야말로 진짜 공산주의 아니냐? 맞네. 제일 중요한 데서 절대 평등이면 이게 공산주의 맞네. 공산주의 만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미디어 파워의 절대 평등 공산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 나를 만들거든요. 개인 관점, 개인 소통 미디어가 없으면 나가 성립을 안 해요. 관점이 개인이다. 그건 니체 철학이고요. 오직 개인만이 진실에 수렴할 수 있다. 때로 모여서 남들은 무슨 소리 하지 따라가야 되지 이런 순간 이건 폭도로 가는 길이다. 거짓과 폭도로 가는 길이다. 그건 케르케고르의 말이었습니다.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 개인의 징표이자 개인의 뿌리이자 개인의 유전자입니다. 개인이란 존재. 그러면 개인이 이제 나가 개인으로 진짜 개인으로 진짜 나로 업그레이드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걸로. 그럼 나가 진짜가 되면 공화국도 진짜가 되겠죠. 무늬만 공화국, 절차 공화국이 아니라 진짜 공화국, 진짜 자유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류의 기존 관념을 다 버리세요. 모든 종류의 기존 관념 버리세요. 이때까지요. 이게 있기 전에는 미디어 파워 모노폴리, 미디어 파워 독점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쪽 진영에선 조중동, 이게 왕초고요. 그 아래 정당 정치인이 딱 스크럼 짜고서 뛰어요. 제가 깡통 정치인, 뭐 홍준표, 뭐 김종인, 이준석, 뭐 이런 것들 뛰어 딱 스크럼 짜고 이게 이제 한 바퀴 쭉 패면 또 이제 조중동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정당 부근에 왔다 갔다 하고 같이 힘잡고 가는 이제 그 고급 관료들이 쫙 끼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제 썰푸는 교수, 전문가, 평론가들이 쫙 주변에 끼어요. 그다음에 거기랑 거래하면서 먹거리 만들고 수시로 정계로 가고 수시로 방송계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가짜 NGO들이 쫙 끼어요. 5대 패밀리입니다. 이 5대 패밀리 복합체가 이때까지 우리 사회를 주물럭거려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듣도 보도 못한 진짜 개인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듣도 보도 못한 진짜 개인에 의한 진짜 공화국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한계를 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떨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개인이 튀어나와서 진짜 공화국이 가능하니까 그 중간에 징검다리 정당을 진짜 정당으로 만들어야죠. 풀뿌리 민주주의, 진짜 개인들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당의 체질을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 미국은 이게 지금 프레시던트까지 내려가 있어요. 마가 민초들에 의해서. 프레시던트가 뭐냐면,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본투표하러 다니면 보통 그 투표소가 같아요. 지난번 선거 때 그 투표했던 그 투표소야. 그거 같아요. 투표소 관리구가 있는 거예요. 투표소 관할구가. 저건 미국은 저게 명시돼 있어요. 투표소 관할구가. 그래서 그걸 프레시던트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이제 프레시던트 단위. 저 프레시던트 어마무시하죠. 한국이 10,000개니까 한국이랑 동일한 인구 밀도를 적용한다. 한국의 한 투표소가 평균 10,000개니까 한 투표소가 평균 4,000명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에 그걸 적용한다면 미국은 10만 개란 얘기예요. 프레시던트가. 근데 저거보다 클 거예요. 10만 개보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우리의 20배쯤 되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시군구가 카운티잖아요. 우리로 치면 카운티가 시군구인데 미국 시군구가 4,000개거든요. 근데 인구 비례로 치면 우리가 223개니까 10배 쳐주면은 원래 2,000개쯤 끝나야 되는 2배잖아요. 그럼 프레시던트가 미국이 저기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차 타고 이동하는 그런 거리 계산해서 미국이 저기 프레시던트가 우리가 10,000개쯤 되는데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투표소 10,000개니까 미국의 저 프레시던트가 한 20만 개 된다는 얘기죠. 20만 개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요. 거기서 민초운동이 그 단위에서부터 작동한다고요. 프레시던트를 장악하십시오. 프레시던트에서 선거 참관하시고 선거 감시하시고 프레시던트에서 활동하십시오. 이거를 프레시던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냐? 스티븐 배넌입니다. 배넌이 프레시던트 차원에서 작동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저걸로 이긴 게 어디냐? 저걸로 이긴 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선거. 지난해 11월에 뉴저지와 버지니아 선거가 프레시던트 레벨에서 작동해서 이긴 겁니다. 저게 우리랑 뭐가 비슷하냐면 저게 우리로 치면은 학군위가 우리가 15,000개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전국 초중고가 15,000개쯤 돼요. 저거 비슷한 거예요. 미국도 저게 이제 프레시던트 레벨이 곧 뭐가 되냐면 그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PTA, Parent Teacher Association인가 뭐 그렇죠. 학군이죠, 우리로 치면. 저런 레벨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민초민주주의가. 이제 작동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짜 개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밑단위. 그게 우리로 치면 전국 한 10,000개쯤 돼요.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한계가 투표소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야 돼요. 저 투표소 관할구. 저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한번 뽑아봐야 돼요. 선관위 들어가서 투표소 관할 지역. 그래서 저게 그래도 이동거리랑 인구 규모를 다 고려해서 한 건데 저게 투표소 관할 지역이 평균적으로 인구 4,000명에 하나 꼴 되거든요. 인구 4,000명에 하나. 아파트로 치면은 아파트 한 2,300가구에 하나.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네, 저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정도가 그런 진짜 개인들이 그 단위에서부터 각성되도록. 저 뭐 어렵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각성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10만 명 각성해서 엮여버리면.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진짜 개인이 10만 명이 왜 안 나오겠어요? 이런 물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개인 관점, 개인 소통, 절대 평등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결국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약 조건을 다 넘어선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개인 관점, 개인 소통, 미디어 파워, 절대 평등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저거 끔찍한 단어야 하던 걸 다시 이렇게 음미해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파퓰리즘의 반대는 엘리티즘입니다.
미디어 파워 모노폴리는 엘리트예요. 우리는 파퓰리즘이라 그럴 때 좌파 인기몰이 정책 그거 파퓰리즘이야 이러는데 파퓰리즘 원래 그런 뜻 아니에요. 파퓰리즘 뭐냐면 민초한테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을 다 공개하고 민초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해라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 근사한 말이 사실은 선동에 가까웠죠. 그러나 이게 있는 순간 진짜 파퓰리즘이 되죠. 위대한 파퓰리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죽었을 때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라카의 조사가 조사가 있어요. 조사. 헨리 포드에 대한. 그 조사의 제목이 The Great Populist예요. 위대한 파퓰리스트. 대한민국은요. 우남이승만 위대한 파퓰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삽니다. 뭉쳐서 우리가 오매불망 그리던 나라를 만듭시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있는 열정에 불을 지른 거 아니에요. 또 위대한 파퓰리스트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그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세. 싸우면서 일하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명징한 구호로 만들어서 수많은 민초의 에너지를 불을 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퓰리스트죠. 위대한 파퓰리스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일이 되게 하는 파퓰리스트. 이제 그런 파퓰리스트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민초한테 다 알려주고 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면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진실에 수렴합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이제 위대한 파퓰리스트가 돼야 돼요. 앞으로 파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짝퉁 파퓰리스트들, 파퓰리즘 악용자들, 선동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파퓰리즘을 타락시키는 자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파퓰리즘을 좋은 걸로 만들고 상대방을 파퓰리즘을 짝퉁으로 타락시키는 자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평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등의 가장 중요한 게 신장에 관한 평등 그건 불가능. 그다음에 체중에 관한 평등 불가능. 지능에 관한 평등 불가능. 타고난 것 지능이 다른데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평등을 쫙 지어 나가면 이제 재산의 평등이 나와. 오케이. 기회의 평등. 오케이. 근데 기회의 평등 그 기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미디어 파워네. 이 미디어 파워에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절대 평등에 도달했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평등을 이미 우린 성취했네. 근데 평등 떠드는 게 뭐야? 공산주의네. 그럼 우리야말로 공산주의네. 이미 사는 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공산주의란 단어를 찾아와야 돼요. 커뮤니란 단어를. 저놈들이 그 단어를 흉악한 데다 피비린내 나는 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공산주의란 단어를 찾아온다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반공적인 나라는 중국이에요. 모든 미디어 파워를 국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신화사, 출판사까지 다 신화사 통제 아래 있는데. 한 6, 7년 전에는 전국의 모든 서점이 서점까지 신화사 통제 아래 있었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국과 북한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나라 중국과 북한이에요. 자, 안철수 씨 와보세요.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여기 있습니다. 저 공산주의자예요. 미디어 파워 절대평등을 믿고 있고 미디어 파워 절대평등이 도래한 것을 축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 축입니다. 진짜 개인이 등장했습니다. 진짜 공화국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무늬만 공화국, 절차 공화국이 아니라. 그렇다면 개인과 공화국을 연결하는 정당도 이제 진짜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힘을 접수해서 진짜 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정당당 지금 당장 가입해 주십시오. 그 전에 국힘부터 가입해 주시고 www.jjdd.kr. 제가 이게 이제 좀 사람이 모이면 제대로 된 프로젝트 드리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같이 하고 있고요. 정정당당은 또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